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 시간에는 지방분권을 위한 대책을 살펴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8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등 전국에서 400명 가까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태풍 당시 월파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은 천성항이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휴교를 결정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의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없는 분권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엄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기초의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서울 성북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승루 구청장. 지방정치에만 몸담아온 그에게 지금의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좋은 특화사업일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중앙정부로 계속 의지를 하다 보니까 생활자치 구청장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재 구조상에는 우리 지방자치가 더 이상 나가기가 지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후 32년, 지자체와 지방의회로 이어지는 지방정부의 구조는 정착이 됐지만 정작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그 권한에 대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재정입니다. 재정 없이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24.7%.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보면 다소 높지만 캐나다, 독일 등 주요 국가와 놓고 보면 차이는 확연합니다. 반면 세출의 경우 44.2%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걷어들이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은 상황. 복지 지출 증가가 원인으로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은 손도 못 대는 실정입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예산들이 이제 매칭이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이 5대5 이렇게 가보니까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죠. 예, 새로운 신규 사업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재정 자립도 등 지역마다 형편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권한과 재정의 이양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차별적 분권, 즉 영국의 분권 협상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달리 이 분권을 요구해야 되고 중앙정부는 거기에 발맞춘 분권을 줘야 되는 거죠. 경상북도 청송군의 분권의 요구 정도와 경기도 성남시의 분권의 요구 정도는 다르다는 명확한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이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 요구도 이어집니다.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세원 개발하고 세율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지방으로 이전을 해줘야. 우리 자립도가 겨우 20% 전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조세 수입으로서는 공무원들 봉급, 청소 이 정도가 딱 맞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중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돼라고 해버리면은 지역 소멸과 함께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지방 분권. 하지만 권한과 재정 없는 분권은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자치의 의미를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과 용인 등 전국의 4개 특례시도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돼갑니다. 특례시 승격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넘어왔지만 이양된 권한은 10% 정도에 불과한데요. 지방분권의 대표 모델로 떠들썩하게 등장했던 특례시가 반쪽 특례시 오명을 벗으려면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어서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과 수원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시. 지난해 1월 출범한 4개 특례시입니다. 지방분권의 대표 모델로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4개 특례시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9개 뿐입니다.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특례시들이 행안부와 함께 발굴해 이양을 요청한 86개 기능의 10% 수준입니다. 개별 권한마다 일일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 추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힘을 모으고 4개 특례시의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은 행정재정적 지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 개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국회 정책토론회까지 열렸지만 특례시 기능의 핵심인 재정권한 확보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특례시라는 명칭만 주어졌을 뿐 권한에서는 기초지자체와 차이가 없다 보니 반쪽짜리 특례시 5명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효율적인 특례 사무와 그 특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는 오는 2025년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 지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대 속에 출범한 특례시. 결국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오명은 벗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이처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역시 반쪽짜리 이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HCN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산업은행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 조율만 남은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공식 고시했습니다. 이후 연구 용역을 통해 최소 인력 100여 명만 남기고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택했습니다. 본점 이전 계획안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산업은행 이전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양당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은 소재지를 변경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4조 1항을 보면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돼 있는데 현재 3개의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에 둔다,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에 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부산 지역에서도 무늬만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산업은행 역시 100% 완전히 한 주요 기능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실제로 그 의미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공적인 사례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앞서 보신 보도와 같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약 7대3,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의 배를 넘습니다. 조세 수입은 국가와 지방이 약 8대2 비율인데
재정 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약 4대6 비율을 보입니다. 지방정부는 조세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많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일이 많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만든 정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고 맙니다. 중앙 관료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방 정부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고 정부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중앙 정부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게. 지방 정부는 자치 입법과 조직 운영에도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 법령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도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도 그렇고 지방분권도 그렇고 강력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법을 가지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 총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한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층화가 남아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강력한 집행조직이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인 탓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 31일 오전 10시쯤 동래구 명륜동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스프링쿨러가 작동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동 빨래 건조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3시 55분쯤 기장군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1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1, 2층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1층 야외 테라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8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북 포항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투자자 명부 등 각종 서류를 확보합니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이 사무실처럼 부산과 대구 등 전국에 지사만 10개를 뒀습니다.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120일 동안 13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속였습니다. 실제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설명회를 열고 투자 리딩방까지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원금도 수익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8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400여 명 가까이 피해를 봤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하여 제 어머니 사업장으로 몇 번씩 찾아와가지고 이제 권유를 이제 했고요. 그 지인분이 자기 통장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제 그런갑다 해가지고 투자를 했죠. 이들은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일 코인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가까운 지인을 상대로 원금 보장, 모집 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전국 순회 투자 설명회와 중강의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총책 등 2명을 사기와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가덕도는 지난해 불어닥친 태풍 흰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요. 특히 천성항의 경우 광장은 물론 주택까지 파도가 덮치는 피해를 입었지만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200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가덕도 천성항입니다. 8년간의 복합 레저공원 조성 사업을 마치고 지난 2021년 1월 개방됐습니다. 360m 길이의 방파제와 친수 호환 등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공원 시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로 보시는 것처럼 차량 서너 대가 들어갈 정도로 보도블럭이 파손됐지만 아직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월파로 인해 보도블럭이 깨지고 나무들이 뽑힌 자리도 그대로입니다.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곳곳에 턱이 만들어져 보행자를 위협합니다. 이거 놀러 온 사람들은 다니면 이제 많이 부딪히고 하지. 그 다니는 거는 많이 불편하지. 많이 불편한데 빨리 좀 해줬으면 좋는데. 현재 도로가 나 있는 곳은 바다를 매립해 만든 곳입니다. 주민들은 애초에 한쪽으로만 방파제가 만들어져 태풍 피해가 없던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렇지, 오면 막 이 파도가 막 저기 집에까지 오니까. 옛날엔 더 심했어요. 여기 올 때는 막 집도 막 뽑아지고 막 그랬어요. 원래 방파제가 저쪽을 좀 뽑고 이쪽에서 나가도 미리 2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만 해놓으니까 이쪽은 피해 없고 이쪽은 피해 오는 거지. 요리는 쫙 아가 피해가 다 망가지고 그랬지. 해양수산청은 1년 만에 피해 복구에 나섰지만 올해 태풍 때도 주민들은 마음을 졸였습니다. 334억 원을 투입해 친수광장 복구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난방파제 212m를 새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게 됐다는 사연 얼마 전 전해드렸죠. 이번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게 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신현초등학교입니다. 40년 전인 지난 1983년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학급은 20개. 그런데 지금은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학년 신입생은 아예 1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전체 학생 수는 21명. 2학년과 5, 6학년은 한 학급, 3, 4학년은 한 학급으로 합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6학년이 졸업하고 나면 10명만 남게 됩니다.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결국 학교는 내년부터 2년간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신현초는 내년도 신입생 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휴교 조치됨에 따라 그 학생도 내년도에는 이전 학교로 배정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 휴교 조치된 경우는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학생 수 감소 원인으론 지역 재개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우암 2구역에서 입주가 되었으면 저희 학교가 휴교할 일이 없었는데 우암 2구역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입주가 거의 2년 뒤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학교 주변엔 7,500여 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학교가 재개발지 중심에 있는 셈입니다. 한편 신현초 재학생들은 내년에 직선거리로 약 600m 떨어진 성천초로 전학 가게 됩니다. 교육청은 비어있는 학교 건물에 학교 행정지원청을 만들어 선생님들의 공통행정 업무를 전담해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캠핑 가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얌체 행동을 하는 일부 캠핑족들의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기장의 한 해안가는 자연 속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 자리에 텐트를 고정시켜 놓는 일명 알박기에 쓰레기 투기까지 마치 살림을 차린 듯한 불법 시설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갯바위, 소나무가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기장 해안가. 하지만 시선을 돌려보자 사람 없는 텐트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텐트 주변에 각종 집기류가 널려 있고 불을 피운 흔적과 먹다 남은 음식물도 눈에 띕니다. 사람이 다녀간 겁니다. 군데군데 설치돼 있던 텐트가 부서진 흔적도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캠핑 자리를 독점하기 위해 장기간 한 자리에 고정해둔 일명 알박기 텐트들입니다. 올해는 안 하고 작년인데 한번 텐트 넘어왔더라고 보니까 넘어와 텐트 주고 가족들이 모였지만 왔더라고. 쇠와 돌을 쌓고 시멘트까지 발라 텐트 주변으로 담장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평평하게 털을 다져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내부를 집처럼 꾸며 자물쇠를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나무에는 CCTV까지 설치해뒀습니다. 한쪽에서는 농작물도 기르고 있습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행태지만 행정은 사유지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땅 주인도 황당합니다. 매일 땅을 지킬 수도 사유재산인 텐트를 마음대로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 해안가에 경고문도 써붙여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어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한 20포 포대기 아니십니까? 큰 재생 포대기. 네네. 그걸 내가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한번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불법으로 막 그냥 지어놓고 막 뿌리가 없어요. 또 사람들도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캠핑 인구 700만 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와 대책 마련에 더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얌체 캠핑족들의 이기심부터 버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직원들의 더 나은 민원 응대를 위해 직접 웹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6월 에피소드 공모를 통한 실제 민원 사례를 웹드라마로 제작해 민원 응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민원 응대와 공공시설 이용 등 4개 에피소드는 부산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